손님, 한복 말고 다른 옷은 없으신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원은 눈을 깜빡였어요. 그녀가 지원이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이. 순간 지원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한복이 어떻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당황해서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비즈니스석은 격식을 갖춰야 하는 공간입니다. 강 사무장이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죠. 그런 전통 이상은 솔직히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구식 복장을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민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한복이 구식이라고요? 지원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래 계셨다면서요? 그쪽 사람들처럼 세련되게 입으실 줄 알았는데. 강 사무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왜 이런 촌스러운 차림을 하고 계신지. 촌스럽다.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원이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치마를 꼭 움켜잡아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우리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강 사무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리를 옮겨주시죠. 이코노미석으로. 뭐라고요? 지원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거부하시면 학위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명백한 위협. 지원이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5년. 파리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손끝으로 가방 속 작은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 있었어요. 옥으로 만든 놀이개와 은으로 만든 비녀. 지원은 눈을 감고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제가 파리로 돌아가야 해요. 중요한 전시회가.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지원이 손을 꼭 잡으셨어요. 힘이 없으면서도 따뜻한 손이었죠. 지원아, 가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엄마는 다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것이 아름다움을 잊지 말거라. 지원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지원은 눈을 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죠.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여러 나라 말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의 5년은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지난해 열었던 한국문화재 특별전 조선의 빛은 대성공이었죠. 관람객이 50만 명을 넘었고 프랑스 언론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숨겨진 보물들이 파리를 매혹시켰다. 500년 전 조선의 미학 현대를 만나다. 전시회 마지막 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박 큐레이터, 당신 덕분에 프랑스인들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뿌듯함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었죠. 대한항공 324편 인천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코트 아래로 살짝 보이는 진주 목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어머니가 결혼 기념일에 아버지께 받으신 것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파리의 풍경이 눈 아래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에펠탑도, 생강도, 그리고 5년간 일했던 루브르 박물관도. 안녕, 파리.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어요. 파리와는 다른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죠. 수화물을 찾고 나오니
국내선 환승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저녁 7시. 3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국립문화재연구소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 가방속 초청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였죠. 문화재 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지원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옷을 꺼냈습니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와 진한 남색 치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골라주신 개량 한복이었어요. 지원아, 이거 너가 프랑스에서 돌아올 때 꼭 입으렴. 공항에서부터 당당하게.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고리 옷고름을 정성스럽게 묶고 치마의 주름을 가지런히 정리했죠. 그리고 보자기를 열어 어머니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먼저 옥놀이개를 치마에 달았어요. 연한 초록빛 옥이 은은하게 빛났죠. 다음은 은장 비녀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올려 묶고 비녀를 꽂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에서의 세련된 큐레이터가 아닌 한국의 전통을 품은 여인이 서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지원은 국내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감탄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신기한 듯 바라봤죠. 와, 한복이다.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가리켰어요. 엄마, 저 언니 진짜 예뻐. 공주님 같아. 지원은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이도 수줍게 웃었죠.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지원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제주도요. 7시 비행기 예약했습니다.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지원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비즈니스석으로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여권 확인하겠습니다. 지원은 프랑스에서 발급받은 새 여권을 건넸습니다. 표지에 새겨진 태극 문양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어요. 정말 멋진 한복이세요. 특별한 행사에 가시나 봐요?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면세점을 지나며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명품 가방은 한복 차림이 여인. 누군가는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원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전통과 현대는 함께 갈 수 있어.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 그리고 제주도로 귀향하는 듯한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어머, 저것 좀 봐. 한 할머니가 지원을 보고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이 한복을 이렇게 곱게 입고 다니다니. 할머니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좋아 보여요. 요즘은 한복 입는 사람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원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색깔이 참 곱네. 어머니께서 골라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안목이 있으시구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할머니의 말에 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곧 탑승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먼저 탑승했어요. 지원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찾았어요. 짐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승무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지원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밝게 웃던 민정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민정의 시선이 지원의 한복에서 명품 가방으로 다시 한복으로 옮겨갔습니다. 뭔가 못마땅한 듯한 표정이었죠. 음료 서비스는 이륙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말하고 민정은 다른 승객에게로 갔어요.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죠. 뭐가 문제일까?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내일 발표 준비도 더 해야 했으니까요. 실례합니다. 옆자리에 중년 남성이 앉았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은발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죠. 아, 네. 지원이 가볍게
녹례했습니다. 한복이 정말 우아하시네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남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체크인할 때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도 파리에 자주 가는 편이라서요. 그러시군요. 혹시 루브르에서 일하시는 박지원 큐레이터님 맞으신가요? 지원이 놀라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아, 역시 조선의 빛 전시회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파리 출장 중에 우연히 들렀다가 완전히 매료됐죠. 남자의 얼굴에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특히 다랑아리 섹션이 압권이었어요. 조명을 그렇게 써서 마치 달빛이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연출은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지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을 알아봐 주다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멀리서 민정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죠. 그리고 옆에 있던 선배 승무원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비행기 문이 닫히고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포공항이 활주로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죠. 제주도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하지만 지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일어날 일을. 자신의 자부심과 신념이 시험받게 될 일을, 그리고 그 시험이 얼마나 아프고 모욕적일지를. 지원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정과 강진수 사무장이 가까워오는 모습이 왠지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손님.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까의 밝은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죠. 예. 지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다른 옷은 없으신가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원은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복장 말입니다. 민정이 지원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듯이. 순간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한복이 어떻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당황해서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죠. 옆자리의 중년 남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비즈니스석은 격식을 갖춰야 하는 공간입니다. 강 사무장이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죠. 그런 전통 의상은 솔직히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통 의상이 불편을 준다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단정하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구식 복장을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민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구식 복장? 어머니가 골라주신 그토록 아끼던 한복을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5년간 파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한복이 구식이라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래 계셨다면서요? 그쪽 사람들처럼 세련되게 입으실 줄 알았는데. 강 사무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왜 이런 촌스러운 차림을 하고 계신지. 촌스럽다.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지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치마를 꼭 움켜잡아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우리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강 사무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리를 옮겨주시죠. 이코노미석으로. 뭐라고요? 지원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거부하시면 하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옆자리에 중년 남성이 일어섰어요. 저는 박준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을 다 지켜봤는데요. 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준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명백한 문화적 차별입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승객이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예요. 민정과 강 사무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준서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우리 문화를 모독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요. 지원은 준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정말 지는 거야. 저희는 규정대로 할 뿐입니다. 민정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어떤 규정에 한복 착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나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없죠? 그럼 이건 개인적인 편견에 의한 차별입니다. 기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무슨 일인지 보러 왔어요. 상황이 점점 커지자 강 사무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님, 이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그가 지원에게 다시 압박을 가했어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어요. 잠시만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정과 강 사무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내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봉투에서 초청장을 꺼냈어요. 화려한 금박 글씨로 쓰인 초청장이었죠. 문화재청장님과 최은호 회장님이 직접 초청하신 행사예요. 민정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은호 회장. 그들이 일하는 항공사의 회장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원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루브르 박물관 한국관 수석 큐레이터이자 국가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로 임명된 박지원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 사무장도 입을 다물었죠. 이건 루브르 박물관장의 추천서예요. 지원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 문화부에서 받은 공로패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함께 찍은 지원의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한복을 입고 있었죠. 제가 5년간 파리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한복을 포함한 우리 문화재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프랑스 사람들은 제가 한복을 입고 강연하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죠.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하늘에서, 한국 항공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주변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비즈니스석 전체로 박수 소리가 퍼졌어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져요. 격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강 사무장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금 사과하시는 건가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가요? 제가 한복을 무시하고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누구든 우리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륙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곧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최은호 회장실. 전화를 걸려는 순간 옆에서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십니다. 지원이 그를 바라봤어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긴 눈빛이었죠.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느꼈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거라는 걸. 창밖으로 김포의 하늘이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엄마, 저 잘하고 있나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그때 가슴에 달린 옥놀이개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비행기는 아직 게이트에 서 있었습니다. 이륙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기내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어요. 지원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서 이런 차별을 당하다니. 옆자리에 준서가 조용히 물을 건넸어요. 드세요. 진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지원이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민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강 사무장과 또 다른 승무원이 함께였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또 뭐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손님. 강 사무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어요. 아까 사과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무슨 일이신가요? 지원이 애써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기장님과 상의한 결과 손님의 복장이 비상시 안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지원이 놀라 되물었어요. 준서도 인상을 찌푸렸죠. 치마가 너무 길어서 비상 탈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지원이 입은 개량 한복은 발목 위로 올라오는 길이었거든요. 이건 명백히 트집이잖아요. 준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강 사무장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지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참고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그럼 청바지를 입은 저 승객은요? 지원이 뒤쪽을 가리켰어요. 한 여성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저건 안전에 문제 없나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강 사무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왜 제 한복만 문제인가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곧 내리실 분이. 그 말이 지원의 귀에 들렸어요. 툭,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원이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정이 시선을 피했죠.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잖아요.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어차피 곧 내릴 거라고 하셨죠?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민정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지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죠. 저도 정당하게 표를 구매한 승객이에요. 비즈니스석 요금을 다 지불했고요. 그런데 왜 제가 내려야 하나요?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내가 한마디 하겠네.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는 6.25 참전 용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우리 전통 옷을 입었다고 차별받는 걸 봐야 하나? 강 사무장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그게 아니라 닥치게.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어요. 내가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품에 간직했던 게 뭔지 아나?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저고리 조각이었네. 그게 내 부적이었어.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복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아가씨, 울지 말게. 당당하게 있어. 할아버지가 지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자네가 오라. 우리 것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아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준서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면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그가 강 사무장에게 말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 될 겁니다. 한국항공사 한복 입은 승객 차별 이런 제목으로요. 강 사무장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건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던 큐레이터가 정작 한국에서 차별받았다. 이게 뉴스거리가 안 될 것 같으세요? 민정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원은 이미 결심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강 사무장이 가급하게 물었어요. 최은호 회장님께 직접 연락드리려고요. 회장님을요? 예. 제가 초청받은 이유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모두 말씀드릴 거예요. 지원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최은호 회장실을 찾았어요. 실은 처음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을 때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었죠. 그때 번호를 저장해뒀던 거예요. 잠깐만요. 강 사무장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왜요?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전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회장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회장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아, 박 디렉터님.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시만요. 강 사무장과 민정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곧 굵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디렉터, 잘 오고 있나? 최은호 회장이었어요. 회장님, 사실은. 지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쿵! 강 사무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기내가 술렁거렸어요. 사무장이 승객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살려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민정도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편견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지원은 전화기를 든 채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죠. 왜 처음부터 이럴 수 없었을까? 여보세요? 박 디렉터?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지원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아무 일 없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강 사무장이 놀란 눈으로 지원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예. 공식적인 사과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들 앞에서요. 강 사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우리 문화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비행기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곧 기내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지원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지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옥놀이개가 가슴에서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창밖으로 김포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저 옳은 일을 한 거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잠시 뜸을 들이더니 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를 향해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멈춰 섰어요. 기장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사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게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뭐야? 왜 또? 무슨 일이래? 지원도 의아했습니다. 준서와 눈을 마주쳤지만 그도 모르는 눈치였죠. 강 사무장과 민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한 듯했죠. 5분 후 비행기는 다시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탑승구가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최은호 회장님, 누군가가 외쳤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 회장 최은호였죠.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시선이 비즈니스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발견하자 곧장 다가왔어요. 박지원 디렉터님, 회장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원이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어떻게?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 회장이 스마트폰을 들어보였어요. 화면에는 준서가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누군가 실시간으로 제보를 해주셨더군요. 순간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강 사무장과 민정을 돌아봤어요. 두 사람은 바닥을 보며 몸을 떨고 있었죠. 강진수 사무장. 네, 회장님. 김민정 승무원. 예.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분은 지금 이 순간부로 직무정지입니다. 회장님, 강 사무장이 비명처럼 외쳤어요. 30년을 일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우리 회사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를 잇는 한국의 날개입니다. 회장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분을 이렇게 대접했다. 민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회장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박 디렉터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놀라 회장을 바라봤어요. 작년 파리 출장 때 조선의 빛 전시회를 봤거든요.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한복을 입고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설명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직접 연락드렸던 겁니다. 회장이 승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박지원 디렉터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5년 전 프랑스 정부가 직접 스카우트한 단 3명의 아시아 큐레이터 중 한 분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브르 박물관 850년 역사상 최연소 한국인 수석 큐레이터이기도 하죠. 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인간문화재 박순자 선생님이셨습니다. 궁중 침선장이셨죠. 순간 기내가 술렁거렸어요. 인간문화재의 딸이라고? 그래서 한복을 그렇게.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박순자 선생님은 평생을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지키는데 바치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도 존경이 묻어났죠. 그런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분을 회장이 강 사무장을 쏘아봤습니다. 감히 촌스럽다고 모욕했다. 강 사무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원이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미 사과받았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모든 승객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것을 부끄러워하게 됐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치와 다양성 존중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원에게 돌아섰어요. 박 디렉터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지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회장이 기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박 디렉터님, 제주에서 뵙겠습니다. 멋진 발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회장 일행이 내렸고 문이 다시 닫혔어요. 비행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에 옥놀이개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엄마, 봤어요? 당신의 딸이 당당히 맞섰어요. 하늘로 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지원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어요. 아까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민정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에는 티슈를 꼭 쥐고 있었죠.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은.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힘든 듯했죠. 저도 한때는 큐레이터를 꿈꿨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죠. 박물관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어요. 민정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번번이 떨어졌죠. 결국 포기하고 승무원이 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손님을 보니까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사람 같아서 순간 지원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워서 미웠어요. 민정이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의 못난 열등감 때문에. 지원은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마음. 민정이 놀란 눈으로 지원을 바라봤어요. 저도 수없이 거절당했어요. 파리 가기 전까지는요.
지원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쉬어가는 거죠. 민정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죠. 뒤이어 강 사무장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일하면서 어느새 초심을 잃었습니다.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죠. 글로벌 스탠다드만 쫓다가 정작 우리 것이 소중함을 잊었어요. 강 사무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글로벌은 우리 것을 당당히 보여주는 거라는 걸. 지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전통과 현대는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와 용서의 눈빛이 오갔어요. 그때 기내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아름다운 화해예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비행기는 제주를 향해 날아갔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죠. 지원은 가슴에 놀이개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1시간 후 비행기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국가 문화재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 발표회장이었죠. 지원은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한복을 입었어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 어머니가 남겨주신 또 다른 한복이었죠. 박지원 디렉터님, 입장하세요. 사회자의 안내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문화재청장, 박물관장들, 그리고 최은호 회장도 보였어요. 지원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브르에서 돌아온 박지원입니다.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화재는 박물관 유리장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중이 집중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지원이 자신의 한복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어요. 파리에서 한복을 입고 강연하는 모습들이었죠. 5년간 저는 한복을 입고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렸습니다.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은 발표를 이어갔어요. 디지털 기술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비전을 제시했죠. 하지만 그녀가 가장 강조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지원이 청중을 둘러봤어요. 우리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시작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은호 회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모두가 따라 일어났어요. 지원은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가슴의 놀이개가 환하게 빛났어요.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진짜 여정이 제주의 푸른 하늘이 축복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